야, 너 나와. 국민의힘 경선 사할건 흥행 시나리오 이야기입니다. 야, 너 나와. 이거 그 연예 프로에서 많이 보셨죠. 뭐 가수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런 너 나와 해서 이제 상대방을 지목을 해서 경연을 벌이는 그런 스타일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한남동 간절을 떠나서 아크로비스타 거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다. 그런 사진도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마이크는 잡지 않았는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죠. 간절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을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지금 청년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드림 이렇게 됐는데 국민에 대한 감사,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 부분도 있고 이 대목이 좀 눈길을 끌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또 해석을 하는 그런 그 해석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던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 특히 탄핵,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탄핵 인용이 나와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배신 이야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만났던 윤상현 의원이 오늘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최근에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더라. 고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파면 선거 소식을 듣고 둔기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뭔가 한 대 팍 맞은 느낌이었다. 그만큼 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걸로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바뀌었다.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바뀌었을까? 그 부분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조기 대선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조기 대선과 별개로 그 부분도 끝까지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시간표는 조기 대선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소개를 드렸다시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 이재명을 끄끌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후보를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금 10명 이상이 등록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이 특히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대선, 다른 선거도 컨벤션 효과 해가지고 이 후보 선출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히 후보 선출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재명은 뭐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그래서 다른 후보들을 지금 덜러리도 잘 안 서려고 합니다. 덜러리도 잘 안 서려고 하고 슬슬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무슨 그 이벤트를 할 것이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고, 오늘 부분적으로 무슨 경선 룰 가지고 너무 당원 중심으로 한다. 이재명이야 자기가 당원 개딸들로 해서 당원을 다 장악을 해놨으니까 당원 중심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명계에서는 이미 당원들이라는 거는 개딸 중심으로 한 당원들은 전부 다 이재명이 장악을 했으니 그러지 말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쪽에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면은 보이콧하겠다. 근데 과연 이 이재명 체제의 비명계가 보이콧이나 할 용기나 있을까요? 경선을 그렇게도 못합니다. 이재명 말 한마디면 전부 다 풀립처럼 엎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불러일으킬 게 없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민주당이 조용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용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막 벌이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후보들이 지금 한 10몇 명의 후보가 나머지 한 명의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가령 한덕수 무소속으로 따로 올라오고 있는 한덕수와 단일화 이벤트를 하고,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를 막 실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음이 일어나서 선거는 어떤 부음을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승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짧은 기간에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만 착착 시행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흥행이 지금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팍팍 와닿죠. 일단 10명 안팎이 이제 등록을 할 걸로 보이는데, 10명 안팎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4명을 압축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 10명을, 10몇 명 이제 등록을 한 사람을 놓고 무조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하기 전에 4명을 추리는 그 과정에서도 이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들이 막 가미가 됐습니다. 가령 4사람을 추리게 되는 1차 경신이 되는 거죠. 그 후보자들이 미디어 데이라는 것을 이 행사를 하면서 예능적인 요소를 거기다가 대거 포함시킨다. 저희들이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좁혀가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같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좁혀가는 그 과정을 보여줘서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20명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한 20명 전부 다 등록을 해도 됩니다. 등록을 해서 거기서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짧은 시간에 짜임새 있게 해서 한 명을 딱 뽑으면 되는 것이죠. 1차 경선 토론회가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서 A, B, C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3개조는 조 편성을 하면서 이제 3개조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뽑기, 그러니까는 이 조 편성을 뽑기가 아니라 주제별로 좌석을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좌석을 배치를 해서 원하는 주제의 선착순으로 앉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력한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자가 다수 속하는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게 나올 수 있어서 이 일종의 눈치 게임. 이거 마치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국민의 눈길을 끌겠다는 겁니다. 4강을 가리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후보가
MBTI 이 기반으로 자기 소개를 하고 인공지능이 선정한 악플에 대해서 아주 악성 그 댓글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는 이 순발력도 그리고 순발력을 하면서 논리까지 이렇게 검증을 받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죠. 그리고 출마의 변을 1분에 가장 가깝게 맞히는 후보에게는 토론회 때 우대 혜택을 준다. 딱 1분에 맞춰서 그것도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1분에 맞춰서 자기 말 끝내기 이런 것을 지금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지만은 지금 이 정치가 어차피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이 이목을 끌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필요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해서 4명을 뽑죠. 4강을 뽑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어떤 흥행 요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4명의 장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4명 장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이 토론의 방식을 정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토론을 할 때 각 후보가 상대를 직접 지명해서 진행을 합니다. 직접 지명. 그전에도 그전과 다른 그전에도 이제 직접 지명을 해서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전에 후보자 4명 토론을 할 때 보면은 차례차례로 다 해야 된다. 4명 나머지 3명에게 다 한 번씩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한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목을 해서 야, 너 나와. 이것도 많이 보셨죠. 연예 프로그램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홍준표가 올라가고 김문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홍준표가 김문수에게 너 나와. 그래, 나랑 토론해. 맞짱 토론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김문수가 홍준표 너 나와. 해서 그때 며칠 전에 홍준표가 이 문수 형은 탈레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2가지 숨은 복선이 있습니다. 문수 형이라고 부른 것은 홍준표가 자기가 최연장자가 아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54년생이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나이가 더 많다. 51년생.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때 문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 너무 강성이다. 이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아스팔트 우파. 그것을 또 은근히 부각시킨 게 홍준표였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김문수가 야, 너 나와. 홍준표에게 해서 도대체 탈레반이 무슨 의미야?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장치를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 특정 후보에게 지명이 막 몰리거나, 몰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1위 후보,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막 몰릴 수도 있고, 한 후보가 지명한 후보가 다시 해당 후보를 재지명하는 재대결. 홍준표가 김문수에게 너 나와. 김문수가 홍준표에게 너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가 누구를 지명을 했는지, 그러면은, 그 본인의 라이벌, 맞수를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연예 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2차 경선을 통해서 2명이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2명이 확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국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50%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다른 정당, 조국당이나 이런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걸러내는 그 장치라 해서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 50대 50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좀 흥미진진한 방식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2명의 후보가 4월 30일 방청객들이 참여를 해서 양자 토론을 하는데 방청객은 각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방청객들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 연예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질문을 받았던 순간에 심박수 변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후보가 자신감이 있는지, 배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는 심박수를 막 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그 경선에서 특이한 것이 그전에는 보통 한 8명으로 컷오프하고 그다음에 4명으로 2차 컷오프해서 4명이 최종적으로 토론을 하고 해서 1명은 4명 중에서 1명 뽑았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 8사제인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4명을 뽑고 그 2명까지 추려가는 4-2제. 그래서 이게 긴박감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2명이 마지막까지 가면은 흥행이 또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